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국채금리 상승세가 주춤하고 살짝 밀리면서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엔비디아는 내려가고 테슬라는 반등하고 빅테크 내에서 종목들은 여전히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일부 PBR주들이 잠시 좀 쉬었는데 이게 이제 이 중에서 좀 선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 뭐가 되는지 이걸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제약, 2차 전지 이 안에서 일제히 다 오르기보다는 안에서 시소타기 관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빠지고, 이런 구도가 오늘 장에서는 이제 어떤 쪽으로 힘이 실리는지 이걸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미증시는 3대 지수 다 올랐는데 특히 이제 러셀 2000 지수가 더 많이 올랐잖아요. 3대 지수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서 중성주 쪽에 좀 관심이 또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좀 시장에 영향을 준 이슈들을 보면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같은 경우는 뭐 빨리 인하하면 실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연내 점진적인 인하가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부터 내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진 않으면서 3회 정도 내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그 FOMC 회의 일정을 생각을 해보면 늦어도 3분기, 빠르면 2분기 후반 정도에는 내리겠구나 이런 기대감도 또 한편으로는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리긴 내리는구나 또 이렇게 판단하는 투자자들도 일부 있었고, 닐 카시카리는 조금 더 신중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진전이 놀랍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뭐 아직까지는 뭐 이제 다 달성됐어 이렇게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야. 또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연준 인사들은 어쨌든 여전히 신중하긴 하지만 뭐 연내 인하할 수 있다, 인하할 거야 이렇게 또 언급한 것도 주목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골드만삭스에서 인플레이션 진정을 기대하기에는 미국이 너무 강하다, 경제가. 다만 GDP 대비 GDI는 완만한 편이다. 이게 GDP는 생산 기준이고 GDI는 소득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구매력은 GDI 기준으로 보는 건데 구매력이 조금 완만해지고 있다는 점은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CT에서는 증시에 대해서 좀 경고를 했습니다. 기술주들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이고 포지셔닝 자체가 하락 쪽 포지셔닝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약간의 매도가 나오면 하락 쪽 포지셔닝이 확 채워지면서 시장이 확 밀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뭐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코멘트가 나온 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날 이제 주목받은 거는 국채금리인데 금리가 빠졌거든요. 근데 미국에 오늘 3년물 국채금리 발행이 있었는데 규모가 좀 컸습니다. 540억 달러나 발행돼 있었는데 금리가 4.169%로 발행됐어요. 그러니까 직전 발행 금리보다는 높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우려했던 것보다 최근에 금리가 좀 튀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걸 감안해 볼 때 금리가 그렇게 높게 발행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국제 수요가 양호하구나. 그러니까 이번 주에 사실 10년물 금리 10년물 420억 달러, 30년물 250억 달러 발행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걸 감안해 볼 때 국채에 대한 수요가 좀 양호하게 있을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금리가 좀 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그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뚝 떨어져 있잖아요. 한때 뭐 90%까지 3월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다가 지금은 20% 안쪽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뭐 금리를 아무리 튀어 올리려고 해도 지금은 이미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낮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국제 수요까지 양호하게 나오다 보니까 어제 이러다가 4.2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했던 국제금리가 4.08%, 4.09%요 사이로 내려오면서 증시가 좀 숨통이 튀고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주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특징주로는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폭락을 했습니다. 22%나 폭락을 했는데 이러면서도 지역은행 문제 불거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 옐런이 상업용 부동산 우려되는 건 맞는데 관리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좀 진화하고 나섰고요. 테슬라가 오랜만에 또 반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 내려오다가 오늘은 이제 2.2% 반등을 했는데 아크 인베스트먼트 쪽에서 저가형 전기차 출시하면 그게 좀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코멘트 한 것도 일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라갔던 엔비디아는 빠지고 그리고 오늘 파이자가 좀 올라가고 하여튼 빅테크는 오늘 잠잠했고요.
이렇게 종목들별로 좀 튀게 올라간 게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정도 폭이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잠잠했고, 파이자가 오늘 좀 제법 올라간 게 좀 특징적인, 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증시로 넘어와서 보면, 1월 중순부터 2월까지의 어떤 상승률, 2월 2일 이후의 어떤 상승률, 이걸 좀 비교를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좀 둔했던 종목군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초강세를 보였던 은행주들은 조금 주춤하는, 그 뭐 자동차주들도 이제 조금, 이제 종목들별로 좀 엇갈리는, 이게 기아가 5% 올랐지만, 이게 누적해서 2월 2일 이후에 5% 올라간 거고, 피크 대비는 제법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중심으로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예, 그런 움직임들이 나온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빠졌던 종목들은 좀 올라가고 올라갔던 종목들은 쉬는, 예,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주목해 볼 만한 건 연기금과 투신권의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잘 나오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승률을 놓고 본다라면 뭐 기관이 상대적으로 좀 좋긴 한데, 어쨌든 종목들별로 볼 때 연기금 쪽과 투신권 쪽의 어떤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예,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종목군들의 리스트 한번 쭉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게 뭐 다 올라가진 않겠지만 이 중에 일부는 좀 추세를 가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막 저피별 막 쭉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저피별 내에서도 차별화가 되면서 그 중에 자금이 또 분산이 되고 그게 또 코스닥에 있는 종목 장세로 또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지금 기관이 좀, 뭐 제가 표현을 좋게 해서 유행에 민감하다라고 표현했지만 어쨌든 텀이 좀 짧게 돌아가는, 예, 그런 형태의 매매를 보이고 있거든요. 한때 뭐 저피별 쪽으로 확 갔다가 또 이제 코스닥에 있는 다른 업종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 기관들의 매매 종목을 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코스닥이 되게 중요한데 어제 어정쩡하게 양봉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오늘 좀 제법 상승폭이 커지면 그 추세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제가 이거는 마감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저께 밀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끝났고, 근데 오늘 만약에 밀고 올라가지 못하면 설 전이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냥 어정쩡하게 당분간 박스권으로 가겠다, 이런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의 위치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어저께 증시 부양책을 시행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증시가 폭등을 했잖아요. 중국 증시가. 예, 그러면서 이제 환율도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또 일부 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가 보통은 이제 저런 부양책 나오면 하루 만에 꺾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흐름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 특히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저께 석유화학, 반도체, 게임 등등의 종목들이 강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연속성을 보일지, 아니면 오늘 테슬라 흐름을 타고 또 2차 전지가 올라가면서 또 순환이 돌지, 또 파이자가 강했으니까 제약이 갈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시소관계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시가총액 탑10 종목들의 변화예요. 제가 이거를 뭐 한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추적해서 데이터를 누적하고 있는데, 일단 당장 2022년 11월, 예, 그러니까 재작년 11월 이후로 이렇게 놓고 보면 시가총액이 이 올리는 기간마다 따박따박 증가된 종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이닉스. 예,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는 LG에너지솔루션 139조 원에서 112조 원, 96조 원, 88조 원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오락가락하는, 예,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아 정도가 좀 살짝 늘어나는 그런 추세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는 꾸준하게 늘었다,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줄었다, 이런 구도인데 그 외 종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자동차, 인터넷주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제 좀 다이나믹하게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준에서 또 이제 시세가 어느 쪽으로 힘이 붙게 되는지,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지금 시가총액 구도라고 해봐야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제약, 바이오, 인터넷 이 구도인데, 이 구도에서 어떤 쪽으로 자꾸 시가총액에 어떤 힘이 실리는지, 이게 중성주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니까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건 제가 또 내용들 정리해서
오후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잠겨가지고 목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날이라 평소하고 좀 소리가 달랐을 겁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